호치민에서 그 한국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과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하고 계시는 그 대우 네트워크스의 이종혁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와 베트남에 얼마나 사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2011년도에 네. 이제 김우중 사관학교라고 해서 김우중 사관학교요. 예. 대우 전 회장님이셨던 네. 그 사관학교 프로그램 통해서 혜택을 받아서 네. 1년 동안 베트남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네. 그 프로그램 1기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현지 의류 벤더 취업을 했다가 네네. 거기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예. 이후에 두 차례 창업 실패 후에 실패 후에. 예. 지금의 사업을 5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럼 베트남에 거주하신 지는 총 9년 4개월 좀 됐고. 아유, 오래되셨네요. 네. 베트남어는 좀 능숙하신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예.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예. 베트남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예. 업무적으로도 활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능숙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저 결혼을 하셨나요? 예. 결혼은 어디 현지인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 베트남 와이프를 연애 결혼을 했는데, 네네.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네네. 사업자와 제 비자를 핑계로, 네네. 6년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예. 결혼식을 2년 전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네.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코로나 이전의 사업이 어땠고, 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업은 무역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주로 하는 업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도와드리는 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할 때 네. 주로 바이어 매칭을 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바이어 발굴 매칭 그리고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소비재라 그러면 인허가 등록부터 해서 네. 유통망 입점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일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산업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그런 문의가 많아졌었는데 베트남에 공장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네네. 이제 공단 부지 탐색, 원부자재 소싱 이런 네. 업무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매칭을 해준다면은 여기에 이제 유사한 뭐 코트라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있는데 데이터는 서로 공유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가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공유를 하진 않고요. 네네. 이제 요청이 올 때 협력하는 경우는 있는데 예. 코트라는 이제 관에서 이런 업무를 가장 크게 하는 기관이고요. 예. 저희는 민간이다 보니까는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기업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저희 자금을 또 투입해서 유통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 베트남, 특히 호치민이나 하노이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네네. 한 번쯤은 반드시 찾아뵙고 상담을 해야 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비즈니스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네. 단지 저희를 통하시면 고객사의 시간과 비용을 좀 줄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초기 비용이 네. 제일 만만치 않게, 시장 진입할 때 제일 만만치 않게 드는 비용이니 네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코로나 전에 네네. 비즈니스는 어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하는 업이 아무래도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한 업이다 보니까 네네. 한국 분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올 때 시장이 좋았었죠. 그럼 굉장한 성장을 했겠네요. 특히나 제 경험적으로 보면 2016년도부터 한국 기업분들의 진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네네. 운이 좋게도 제가 이 사업에 집중을 할 때 네네. 거의 매년 조금씩이지만 2배 성장을 했었던 것 아, 같아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저희는 네네. 제 매출이 많이 중요한 회사보다도 확보된 고객사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그렇죠. 업이라서 예. 작년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캐파가 창고하고요. 네네. 작년에는 저희가 수출 상담회를 28건을 진행했고 네네. 총 300여 개의 기업분들의 현지 바이어 매칭을 도와드렸어요. 네네. 그 중에서 한 15개 기업 정도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네네. 이제 컨설팅을 진행했었고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분들이 직접 출장을 오셔야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네. 코로나로 오실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여행사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매출이 완전히 제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네요. 예. 하지만 비즈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예. 사실은 코로나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런 수조 상담회가 기획될 때 저희 고객사인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예. 하반기로 딜레이를 시켰어요. 네네.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예. 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지고 이 하반기에도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제 아예 방식을 바꿔서 예. 비대면 상담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문의가 많이 왔었고 예. 이제 그런 걸 많이 구체화시키고 실제로 저번 달부터 네네. 비대면 상담회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IT 기술을 활용한 화상 미팅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제는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누구나 쓰시는 보편화되어 있는. 줌이나 예, 예. 구글 미트 통해서 네네. 이제 온라인 화상 상담을 하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대면 미팅에 비해서 부족한 게 있잖아요. 네네. 사람이 직접 만나서 그렇죠.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게 있어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저희의 숙제고요. 네. 그래서 뭐 영상 제작이나 뭐 온라인 홈쇼핑 연계라든가 네네. 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런 파트너분들과 협약을 해가지고 네. 이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민감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 배 가족이시고, 네. 되게 이제 베트남 직원들을 실례지만 몇 명을 고용하고 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20명. 아, 20명. 굉장히 많이 고용하고 계십니다. 사무직을. 자, 그러면 혹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유튜브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한국 관련? 아니 어떻게 알고리즘이 저를 인도해서 네. 좀 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AI가 똑똑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네. 객관성에 근거하지 않는 한국 베트남 관계 어떤 이제 작은 이슈, 네. 사건 네. 이게 짤막짤막한 것에 근거를 해서 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 뭐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현지에 있으신 여기 사업을 계속 하시면서 현지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또 네. 한 배 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팩트에 가깝나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다르다 하는 내용을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오해가 너무 크게 이슈화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분명히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다르잖아요. 네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이슈가 됐던 게 한국 분들 어쩌다가 가결 격리가 되고 베트남의 전통 샌드위치 박미를 네네. 줬는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를 드셔야 되는데 예, 빵 조각을 줬다 예. 라고 그 단어를 표현했는데 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교민도 네. 20만 명이 넘고 네네. 베트남에 거주하는 분도 20만 명이 넘는데 그렇죠. 그만큼 양국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어쩌다가 빵 조각이라고 한국 사람이 표현한 네. 거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을 다쳤을 거고요. 자존심이 센 민족이죠. 그렇죠. 예. 근데 왜냐면 전통 음식인데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는 김치찌개를 대접했을 때 서양 사람이 뭐 배추 조각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죠. 김치 조각이. 비슷하게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단어 하나 때문에 오해가 커진 것도 있고요. 네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알고 하면은 네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잘 모르고 예. 민감하다 보니까 그 이슈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겹치다 보니까 예. 그런 오해가 너무 커져버린 것 같고요. 네네. 솔직히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쁘다 좋다 네네. 의미가 아니라 그냥 베트남에서는 빠르게 대응을 했던 거고 네네.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 정부의 빠른 봉쇄를 지지하고 있고 음. 베트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대한민국만큼 의료에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베트남 자국의 의료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좋은 네네.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그 소통 과정에서는 예. 아쉬움이 있는데 네. 지금 비상 상황에서 예.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예. 합니다. 하여튼 이게 뭐 예정되어 있던 재난이 온 게 아니라 예정하지 못했던 재난이 왔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지금 이 재난을 막아내기에는 지금 미국도 거의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제 유럽들도 저기 네.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동남아시아는 분명히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동북아의 강자인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 비해서 사실은 힘든 게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그마한 오해고 작은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럼요. 베트남도 한국을 좋아했었고 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뭐 FDI 1위에 많이 랭킹이 됐었고 예. 많이 투자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관계는 어떤 경제적인 서로의 협력 관계였던 거지. 그렇죠. 이 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한 게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네. 한국 사람들 정서상 우리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렇지. 왜 너네 이렇게 해주냐라는 건데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했던 거고 네. 앞으로도 경제적인 격차가 있을지언정 예.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냥 작은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네. 그냥 여전히 저희 직원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또 한국 제품 여전히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유튜브의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혹시 제가 이제 풍영 지역 여러 업체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네네. 자발적으로 주인들께서 이렇게 임대료를 뭐 낮춰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이 이 건물도 지금 5층 건물을 쓰고 계신데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도 한 20%좀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거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본인들도 생활하고 사실 한국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베트남 현지인들도 어려웠던 건데 그거를 이제 고통을 좀 분담을 시켜줬던 거니까.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하던가요, 아니면? 아니, 한 달 정도 질질 끌다가 그렇게 하셨고 저희도 이제 세를 내주는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도 50% 해줬거든요. 정말요? 정말 아무튼 이 상생,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은 누가 누구를 돕는다라는 말, 일방적으로 돕는다라는 말은 좀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 거는 참 좋으신 말씀 같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했지만 앞으로의 우리 대우 네트워크스가 이종혁 대표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 참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9년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업종은 다르더라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근데 공통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는 매출은 다들 줄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벌었잖아요.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동안에는 일하기에 급급했던 것들이 바빴는데 올해는 시스템도 정비도 좀 하고 저희가 이제 확보한 DB들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좀 회사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돈을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땅을 다질 수 있는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직원 해고 한 명도 없이 다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해 말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포부와 그 미래에 대한 전략, 전술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